네, 시장 이슈 짚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리서 와주셨습니다. 강남에서 와주셨고요.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더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5월 참 다사다난했는데요. 뭐 테이퍼링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이슈 이게 가장 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. 그리고 내년쯤 정말 테이퍼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계속 미쳐갈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한 2분기 그러니까 정도가 아마 점진적인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좀 컨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 되면 테이퍼링,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좀 제시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가이던스겠죠. 그게 해서 한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점진적인 그런 통화 정책, 기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건 사실은 뭐 물가만 보고 할 수는 인플레만 보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.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 이런 다각도로 종합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런 물가 지표 급등의 원인이 뭐 산업용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본다면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제 과거에 테이퍼링이 한번 있었습니다. 어떤 과거에 FRB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2013년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을 했었는데요. 결국엔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, 일단은 뭐 테이퍼링은 아무래도 수급에는,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동성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, 과거 벤 버냉키 때 테이퍼링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락 리스크가 분명 있지만은 오히려 매수 기회였거든요. 그 이후에 오히려 지수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분명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고요.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의도 저희 있으니까요. 네, 테헤란로에 있으니까. 뭐 하락 리스크는 피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. 싸게 살 수 있으면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면은 뭐 현금 비중을 한 30% 이상 정도는 유지하시면서, 이게 현금을 가지고 뭐 거래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. 30% 정도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뭐 빠졌을 때는 들어갔다가 또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은 30% 정도는 가지고 늘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금 30%,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 주식을 포함한 여러 자금이 한 70% 정도 되니까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한번 비춰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. 자, 인플레이션 우려에 가장 길을 못 펴는 쪽이 어디겠습니까? 성장주입니다.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BBIG 종목이네, 뭐 미인주네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주도했다가 지금은 잠잠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대로 성장주 사이클은 묻히는 건가요? 성장주라고 하면 뭐 사실은 작년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주가가 저점이 47,000원 정도 됐고요. 올해 1월 기준으로 주가는 96,800원을 기록해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갈 정도로 10만 전자 얘기 나올 정도로 올랐고, 작년 주가 기준 약 7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. 이런 회사 기업이 70%가 올랐다면 올해 당연히 조금 쉬어가도 괜찮을 것. 물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올라서 10만 전자 또 15만 원도 가고 20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게 약간 단계적으로,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쉬어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래서 이후에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, 좀 눈에 띄는 점은 최근에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기준으로 PER을 보니까 한 11배 수준, PBR은 1.2배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. 결국에는 올해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이 200조, 순이익이 140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, 모든 게 다 이제 백신 효과
또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또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성장주에 대한 약간 많이 올라서 약간은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는 함께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또 성장주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장세 저희가 보는 올해 지금 남은 기간 올해 시장에 대한 지수 전망은 3,000에서 3,300입니다.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더 숫자로 들으면 직관적일 것 같아서 성장주, 가치주 밸런스 맞게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성장주가 한 4가 될까요? 3이 될까요? 보통은 3대7?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사실 그 안정성이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보면 보통 우리가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리고 또 성장주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으면서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제가 봐서는 뭐 5대5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성장주에 대한 그런 뭐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다면 뭐 7대3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조금 더 비율로 얘기를 해주셔서 좀 직관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제가 방송하면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드디어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.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그가 뭐 유튜브나 트위터를 통해서 경제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설 차례다라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. 우리 지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? 사실 그 가상화폐는 뭐 최근 들어서 유난히 지금 뭐 그 유명하신 분들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.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또 뭐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또 악재가 됐었고요. 하지만 북미 지금 비트코인 채굴 협회가 결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표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. 이러한 그 암호화폐, 디지털 화폐는 뭐 시장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할 수는 없고요. 과도기층인 측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이 초저금리고 유동성 장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비트코인이나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단지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위아래로 크잖아요. 오르고 내린 폭이 이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데요. 투자자들은 이제 뭐 앞서 잠깐 테이퍼링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런 암호화폐나 뭐 채권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 됐든 또 더 넓게 본다면 뭐 선진국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신흥국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국내 주식도 되고 해외 주식도 되고 결국엔 투자자에 대한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그 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변동성이 크다고 한다면 그 상대적으로 또 뭐 약간 자금이 좀 안정적인 쪽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알 듯 모를 듯 하는 답변이 왔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 증시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. 3,100선에서 박스권 등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6월이 또 다음 주 시작되는 주기도 하고요. 6월에 어떤 모멘텀이 시장을 조금 더 온기로 부추길까요? 코스피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상승을 한 게 2000년 이후에 총 4번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3번은 7개월째 이제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한 번은 8개월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이번 그 5월 달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개월, 7개월째 가고 있는데요. 이게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5월 달 시초가가 3,149.0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상에서 종가가 끝나면 7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단지 지수가 양봉이지만 상승폭은 계속 제한적이거든요. 앞서 3,000에서 3,300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6월 달도 6월 달 아마 가장 큰 이슈는 2가지 정도 보는데요. 예. 하나는 그 G7 정상회담이 있고요. 6월에. 네. 또 하나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. 3월에 지난
지난 3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보게 되면 2, 3월 조정을 받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거든요. 그때까지는 계속 약세를 보였었고요. 이번에도 역시 좀 6월 달인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. 우리가 보통 말하는. 네.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 질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6월 시장을 한번 방패 막아볼까요? 네, 저 최근에 좀 재밌는 게 뭐 컨텐츠 쪽도 관심이 많고요.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그 유료화라는 음원도 우리가 유료화 되었잖아요. 꽤 되었잖아요. 이제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도 다 유료화되고 있고요. 그리고 넷플릭스 우리 돈 주고 보잖아요. 네.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컨텐츠를 직접 넷플릭스에서 투자해서 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서 유통도 하면서 그것을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보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그 종목을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오로라가 있습니다. 오로라는 그 1분기 매출액이 359억 원, 영업이익이 49억 원을 기록하면서 현재 한해 실적 개선을 보였고요. 그 글로벌 캐릭터 왕국 자체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국내에서 매출이 견조합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 오늘 지금 뭐 음봉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올해 매출액 1,675억 원, 영업이익 158억 원 생각한다면 여기서 15,000원 정도 주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. 광고 대행사인데요. 현대기아차 광고 대행사인데 아이오닉 5나 EV6 신차 출시가 되고 또 기아차가 CI가 병행됐잖아요. 그러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보여집니다. 네. 딱 정리가 되네요. 성장주, 가치주 5대5 비중 혹은 7대3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는 오로라, 이노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또 공부를 하시면서 내 종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1부도 마칠 시간이 돼서요. 마감 직전까지 지수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면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종목별 등락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부도 함께해 주세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